꼭 잡은 두 손, 엄숙한 표정, 임신을 한 듯 배를 움켜잡고 있는 여인, 그리고 정 가운데에 있는 거울과 그들 앞에 서 있는 이 강아지는 단순히 중세시대의 2인 초상화였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 대원쌤입니다. 오늘은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 얀 반 에이크의 아르놀피니의 초상이라는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르놀피니의 결혼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초상화는 미술 애호가들에게는 언제나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그저 아름답고 신비롭게 표현된 작품으로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이 작품에 숨겨져 있는 다양한 상징들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로 유명한 거죠. 아르놀피니 초상은 르네상스 시대의 네덜란드 화가인 얀 반 에이크가 1434년 유화물감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강렬한 색상을 현실화시키고 사실적인 입체감을 극대화시킨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초상화로 평가받는 이 작품의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아르놀피니 초상은 누가 그린 걸까요? 출생지가 불명확한 얀 반 에이크는 벨기에 브리에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초기 북르네상스 작가입니다. 저명한 미술사가인 바사리와 곰브리치를 포함한 여러 미술사가들에 따르면 그는 유화물감을 제대로 사용한 최초의 유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 그는 1380년경에 태어났으며 아마도 오늘날의 벨기에에 위치한 림부르크 지방의 마세이크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1422년경 헤이그에 있는 화실 조수로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조수라 하더라도 이때 이미 그의 실력은 마스터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당시 유럽의 권력자였던 부르건디 공작의 전속 화가로 취직을 하며 죽을 때까지 그의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반 에이크는 천주교 재단화나 종교 인물화를 포함하여 세속적이고 종교적인 주제를 주로 그렸습니다. 부르건디 공작의 후원으로 반 에이크는 돈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그리고 싶을 때 언제나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품 활동에는 무척이나 자유롭다고 합니다. 그의 작품은 사실 인터내셔널 고딕이라고 불리우는 스타일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는 곧 자연주의와 사실주의 풍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그는 유성물감 사용의 발전을 통해 새로운 수준의 기술적 기교를 달성했습니다. 이 새로운 기법을 통해 큰 영향력을 끼쳤고 다른 네덜란드 화가들은 그의 기법과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발전시켰습니다. 사실 이 그림과 르네상스 미술에서 얀 반 에이크가 중요한 점은 유화물감의 적절한 사용 방법을 개척하여 이후 회화의 방향을 크게 발전시킨 점입니다. 유화물감은 당시에도 이미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유화물감이 지닌 특성을 잘 활용하여 기존의 회화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색상의 효과 개선과 사실주의적인 표현 방법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언뜻 보기에 아르놀피니 초상화는 색상의 화려함과 강렬함이 돋보입니다. 작품의 왼쪽에 서 있는 아르놀피니 자신은 모피 장식이 있는 묵직한 청록색 코트를 입고 있으며 오른쪽에 있는 그의 아내는 질감이 있는 소매가 달린 에메랄드빛 오버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마치 옷과 장신구 하나하나가 캔버스 위에서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반 에이크는 아직 젖어있는 물감 표면에 다시 젖은 물감을 칠하는 웻온웻 기법을 사용하여 이렇게 깊이 있는 색상을 구현했습니다. 이 기법을 사용하게 되어 그림에 살아있는 듯한 그런 입체감을 주는 것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이 기법을 통해 사람만이 아니라 주변의 공간 인테리어도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왜 아르놀피니 초상이 유명한 걸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리기 거의 100년 전 또 다른 화가가 사실주의의 유화에 체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얀 반 에이크였습니다. 벨기에에서 태어난 얀 반 에이크는 유화의 초기 마스터였으며 유화 기법을 사용하여 아주 섬세한 구성을 만든 화가로 유명합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아르놀피니 초상은 당시 북부 르네상스 시대의 미학적 이상과 기술적 혁신을 요약한 아이콘적인 작품으로 남아있는데요. 이 걸작에는 풍부한 색상을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주인공으로 묘사된 부부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흥미로운 상징들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반 에이크는 도상학적 요소들을 그의 작품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는데요. 영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를 그만의 눈으로 해석하여 그림에 표현한 것이죠.
상징적 요소들을 작품의 배경 곳곳에 배치하는 것도 무척이나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인 상징들을 찾아볼까요? 우선 이 커플은 누구를 상징하는가요? 이 그림을 처음 보면 아주 정교하게 그린 부유한 상인과 아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 세 번 보다 보면 단순히 부유한 커플만이 아니라 그들의 신분과 관계, 속마음 등을 알 수 있는 정교한 상징들이 많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아르놀피니가 서 있는 이 방에는 부의 상징과 종교적인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아르놀피니 초상에 그려진 이 커플이 정확히 역사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다수의 의견은 당시 네덜란드 프랑드르 지방에 거주하던 엄청난 부자였던 이탈리아 상인 지오반니 니콜라오 아르놀피니와 아내 코스탄자 트렌타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직히 많은 학자들은 이 그림이 단순히 부자를 그린 것이 아니라 이들의 부의 상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그려진 것이다 라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커플이 부자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샹들리에, 스테인글라스 창문, 정교하게 짜여진 양탄자, 샌들, 모핏 가운, 거울, 개, 오렌지 등 이 모든 물건들은 15세기 북유럽에서는 엄청난 부를 나타내는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보다 흥미로운 것은 이 물건들이 단순히 부를 나타내는 것만이 아닌 종교 및 다산의 모티브를 같이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르놀피니의 초상에 등장하는 샹들리에의 촛불과 강아지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그리고 왜 그들은 신발을 벗고 있는 거죠? 우선 샹들리에는 불을 상징하죠. 그런데 왜 촛불이 하나만 켜져 있을까요? 여기서 촛불은 하나님의 눈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샹들리에의 초는 한 개만 켜져 있습니다. 아르놀피니 쪽에서만 켜져 있는 거죠. 대신 아래쪽에 있는 초는 방금 꺼진 듯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 이유는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여서 생명이 꺼진 것을 상징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거울 옆에는 천주교의 묵주도 걸려 있습니다. 게다가 창가의 오렌지와 반대편 붉은 침대는 미술에서 다산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왜 생뚱맞게 오렌지가 창가에 있을까라고 여기겠지만 바로 이런 의미가 숨어 있었던 거죠. 이번에는 침대 윗부분을 볼까요? 여기에는 임신과 출산의 수호 성인인 성 마가렛이 침대 프레임에 새겨져 있죠. 이는 부부의 다산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즉 커플의 간절한 바람을 대신 표현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창밖에 아주 살짝 보이는 벚꽃나무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또한 이 그림 속에 나타나는 두 인물의 배치에도 의미가 있는데요. 그림의 왼쪽은 예수님의 생존 장면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순교와 부활을 오른쪽 여성으로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 커플은 부부간의 사랑을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해산 중 사망한 아내를 종교적으로 연결시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부부와는 달리 강아지는 손님들과 시선을 맞추기 위해 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강아지는 남편인 아르놀피니가 아내에게 주는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반려견인 거죠. 당시 궁정의 많은 부유한 여성들은 부부의 부와 궁정 생활에서의 위치를 반영하는 반려견을 동반자로 흔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강아지는 그리폰 테리어나 볼로네즈로 보이죠. 강아지 역시 이 그림에서는 서로에 대한 부부간의 순종의 의무를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학자는 이 강아지는 아내인 코스탄자 그녀 자신일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강아지는 위에서도 언급한 대로 순종성을 상징하며 그녀가 해산한다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이 그림에서는 그녀의 환생의 상징으로 그려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신발은 왜 벗은 걸까요? 서양 사회에서는 대체적으로 실내에서도 신발을 신고 사는 것으로 알려졌죠. 하지만 신성한 종교의식의 경우에는 신발을 벗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장면은 단순한 커플의 사랑에 대한 예식 정도가 아닌 엄숙한 종교적 의식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르놀피니의 아내에게는 어떤 이상한 상징들이 있을까요? 우선 우리는 그의 아내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은 결혼을 했을까요? 아니면 처녀일까요? 반 에이크는 이 점을 아주 명쾌하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그녀의 머리 장식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데요. 당시 유럽에서는 처녀들만이 머리를 어깨 아래로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수많은 의문이 생기게 되죠. 첫 번째, 이 그림의 완성 시기와 주인공인 아내가 살아있던 시기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그녀는 안타깝게도 20살 때인 1433년에 사망을 했는데 반 에이크의 이 초상은 그 이후인 1434년에 완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더군다나 그는 아내인 코스탄자와 1426년에 결혼을 했는데 왜 결혼기념화를 8년이나 지나서 그렸을까요? 뭔가 섬뜩하기도 하죠. 물론 아직도 이 미스테리한 의문은 말끔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만 반 에이크는 아르놀피니와 죽은 그의 아내를 기리며 이 작품을 완성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점과 연계하여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둥근 배를 주시합니다. 그녀의 둥근 배 부분이 바로 이 둥근 부분이죠. 그런 연유로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임신 중이 아닌가 의심하는 거죠. 반 에이크는 평소에도 여인들의 배를 저렇게 둥글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저 초록색 드레스는 15세기 당시 유럽 여성의 전형적인 의상이었다고 합니다. 통큰 치맛자락을 들어올린 포즈라는 것이죠.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로 이 그림이 그려진 배경에는 아르놀피니의 아내가 젊은 나이에 해산을 하다가 사망한 것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즉, 이 그림에서의 아내는 실제로 임신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보는 결론은 단순한 부부의 결혼기념 초상이 아니라 사망한 그의 아내를 영적으로 기리는 작품이 아니었을까에 저는 전부를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점을 뒷받침할 증거들이 이 초상화의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 지켜봐야 할 부분은 아르놀피니와 아내가 살며시 잡고 있는 손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전문가들이 혼인의 약속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부가 있는 방에 대하여 살펴볼까요? 우선 거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명의 인물을 더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의 결혼식을 지켜보는 관객들로 서 있는데요. 거울에 비춰진 두 사람 중 한 명은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인 얀 반 에이크로서 그가 커플에게 인사하는 장면으로 해석되며 그 옆의 사람도 커플의 지인으로 비춰집니다. 자세히 거울의 프레임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희생 장면으로 장식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손톱 크기 정도의 이 그림들은 아주 정교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거울 가장자리의 원형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묘사하죠. 그리고 흠집 하나 없이 맑은 거울은 성모 마리아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거울 위에 저 멋진 글자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쓴 것일까요? 거울 위에 있는 글자는 얀 반 에이크가 1434년에 여기 있었다라는 라틴어 비문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작업에서 작가의 존재를 재확인하면서 또 한 가지로는 자신이 이 커플의 결혼식 증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서양의 결혼식에서는 부부의 결혼을 증명하는 증인들을 꼭 내세우는데요. 바로 얀 반 에이크가 그 증인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만 그런 것이 아니었죠. 많은 유럽 화가들은 이런 초상화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측면에서도 자신이 제작한 그림에 곧잘 등장시키곤 하죠. 마지막으로 왜 커플은 현재의 위치에 서 있는 걸까요? 아내는 방 안쪽 침대 곁에 그리고 아르놀피니는 창가에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학자들은 이유를 당시의 시대적 풍습에 두고 있습니다. 우선 침대 옆에 있는 아내는 그녀의 역할을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침대는 가사를 상징하기도 하고 출산을 상징하기도 하죠. 집안일을 하는 아내는 당연히 침대 옆 방 안쪽에 위치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거죠. 반대로 아르놀피니가 창가에 있는 이유는 바깥일, 즉 사업을 왕성하게 한다는 의미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당시의 역사적, 사회적 팩트를 잘 기록하는 명작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